오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최초의 이론, 탄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탄환 이론, 윌버 휴람이 제창한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총에 맞은 것처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스컴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정신이 탄환 이론이 등장했던 20세기 초는 매스미디어에 관련된 많은 변화와 영향력이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19세기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던 서적, 신문, 잡지 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높아진 교육 수준과 사회의 발달로 확고한 대중적인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매체인 영화와 라디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스미디어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났죠. 19세기 말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인해 일어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부터 1, 2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선전 활동에 영화와 라디오가 보여준 영향력은 탄환 이론이 학계와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도록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CBS 라디오 방송국이 이야기한 패닉 사건이었습니다. 라디오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 1930년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 정도로 너무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였지만 어떻게든 라디오 수신기 하나씩은 장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라디오 수신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1930년대 중반쯤 가서는 미국의 모든 가정이 라디오를 구비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라디오 대중화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단연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 앞서 말한 CBS도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시츄에이션 드라마 시리즈 머큐리 극장을 방송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 정각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이 곧 방송될 예정이라는 멘트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 마이너가 울려 퍼졌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머큐리 극장을 시작한다는 멘트도 이어졌습니다. 차분한 시작, 간단한 뉴스와 일기 예보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 후 10분이 좀 지났을 때 갑자기 긴급 뉴스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운석이 뉴저지 그로버시의 한 공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사이렌이 울리는 현장음과 함께 떨어진 물체에서 외계인들이 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그 후 45분 동안 CBS는 화성인들이 침공해 미군을 격퇴시키고 있으며 그로버시는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대피를 날리는 사이렌 소리, 심지어 보도를 하던 중 방송이 끊기기도 합니다. 미군 동원령과 국무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방송 30분이 넘어갈 즈음 내무부 장관의 육성 담화문까지 발표됩니다. 이후 화성인이 뉴욕으로까지 접근해오고 있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심지어 CBS 방송국에도 독가스가 살포되었다고 하면서 기침을 애대죠. 무선 기사들의 응답하라는 긴박한 호출소리, 전투기 조종사들의 포탄 투하 무전 소리, 중간중간 현장 중계가 끊겼다가 다시 전해지고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 페이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사실 소설 우주전쟁을 라디오 드라마 형태로 각색한 작품이었습니다. 연출진들은 다소 무미건조한 원작 소설 우주전쟁을 청취자들의 구미에 맞게 미국의 뉴스 보도 스타일을 차용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극적인 연출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CBS는 방송 시작과 종료는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 라디오 드라마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을 각색한 것이라는 멘트도 2번이나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600만 청취자들 중에 이 연속극을 실제 뉴스라고 믿은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진짜로 화성인이 침입한 것으로 착각해서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신에게 울면서 기도를 하거나 피난을 떠나기도 했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등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던 겁니다. 특히 이 라디오 드라마의 배경이었던 뉴저지주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도 생겼고 물리적인 피해 사례도 속출했죠. 이 사건 이후 미국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라디오 드라마에서 스폰뉴스 보도 형식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CBS 방송국은 다시는 청취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고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은 물론 TV도 컴퓨터도 없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샘나는 지식이었습니다.